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아테네에서의 유적지, 탐험과 뜻밖의 온라인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공유하려 합니다. 잘 자고 나서 밀린 페북 일기를 올렸더니 오전 10시가 지났다. 아테네의 하이라이트 아크로폴리스를 봐버렸으니 뭔들 날 자극할 수 있겠나? 생각으로 느즈마키 나갈 준비를 했다. 준비는 항상 발체크인데 어제도 다른 곳에 물집이 하나 잡혔다. 전염병도 아닌데 옮겨가며 속을 썩였다. 물집 터트린 곳을 밴드로 보호하려고 찾다 보니 너무 잘 보관해서 못 찾은 후시딘이 나왔다. 다람쥐들이 겨울나기를 위해 볼이 터져라 입에 담고 옮겨 저장해둔 씨앗을 잊어버리듯이 내가 그랬다. 다람쥐는 장소라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만 난 기내용 가방에 넣고 못 찾으니 쥐새끼보다 못한 머리를 쓰고 있다. 페북을 올리고 나서 웬 일본 여성이 좋아요 버튼을 수시로 올려서 이게 무슨 일인고 싶었다. 오늘 도저히 궁금해서 너나 아니? 문자를 보냈다. 그냥 소개로 알게 되었다고 해서 누구 소개냐고 물었더니 그냥 시스템이 소개를 했다고 했다. 난 페북에 그런 게 있는 줄 모르니 그런가 보다 했다.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나서 계속 답이 오고 답을 했다. 하다 보니 거의 작업 멘트 같은 멘트가 되는 것 같아 촌스럽게 생년을 올렸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고 마음이 중요하다고 답이 왔다. 자기도 여행을 좋아하고 리비아를 다녀와서 자기의 인생이 바뀌었고 자선을 위해 기부도 한다고 했다. 혹시 내가 페북에 우리의 만남을 올려도 되냐고 물으니 자신은 싱글이라 상관없다고 했다. 할 일도 없고 심심하던 차에 길을 걷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수시로 문자를 주고받았다. 일본 여성이 같이 여행을 하고 싶다. 이것도 인연이라는 퉁에서 괜시리 설레임이 두둥실 떠올랐다. 이게 무슨 일이냐. 별일이 많이 있었지만 이런 일도 생기나 신기했다. 흡사 연인이랑 같이 여행하는 느낌까지도 들었다. 반대로 이거 온라인 사기 아니야? 란 생각도 들었다. 꽤 오래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NFT 아트 경매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울 테니 잠시 후에 보자고 했다. 잠시 후 자기가 경매로 구매한 작품을 사진으로 보내왔고 NFT에 대해 아냐고 물었다. 난 경매나 투자에 관심이 없다고 했더니 하정우의 작품도 꽤 비싼 가격에 거래됐고 다른 유명인까지 들먹이길래 무심히 안 한 잘 몰라서 라고 했더니 계속 설명을 하며 잘하면 내가 자기 맛있는 것도 사줄 수 있다란 말까지 했다. 지나칠 정도로 갑작스레 설명이 길어지길래 그냥 엄지척 이모티콘을 보냈다. 그 이후로 메시지가 단절됐다. 오프라인으로 에피소드가 안 생기니 온라인으로 에피소드가 만들어진 거였다. 한 달이 넘도록 다니며 달랑 5만원도 안 되는 걸 손해보고 한 달 내 신경 거슬려 하는 놈한테 이런 피싱 작업은 너무 한심한 것 같았다. 이제야 그년인지 그놈인지 인공지능인지 모를 일이지만 반나절 나랑 메시지 주고만 받고 공쳐 쓸 상대가 안쓰럽기까지 했다. 나야 즐거운 시간이었지만 이성의 호기심을 받을 나이가 훌쩍 넘어 머리 염색도 안 하는 놈에게 순수한 의도로 내게 다가올 이성은 없다는 걸 난 너무도 잘 알아 문제인 놈이다. 통합권으로 볼 수 있는 곳이 4곳이 남아서 못 본 곳을 찾아갔다. 밖에서도 충분히 보여 가이드들도 굳이 손님을 데리고 방문하지 않는 곳인 줄 몰랐다. 그래도 딱히 계획이 없어서 케라메이코스란 곳과 고대 아테네 아고라를 방문했다. 계속 보아온 유적지라서 새롭지도 않고 규모가 놀랍지도 않았다. 쥐어짜듯이 뭐라도 건져가려고 돌던 중 벤치에 담배각이 하나 있었다. 아침에 나오며 담배 한 갑 살려 했더니 담배만은 안 판다는 가게 주인의 배짱에 나도 끊으면 되는데 식으로 안 사고 나왔던 차라 슬쩍 담배각을 열어봤더니 7개 피가 남아있었다. 혹시 독이라도 발라놓은 건 아니겠지? 별시답지 않은 생각을 잠시 한 후 한 개 피를 피웠더니 좀 독해서 그런지 머리가 띵하며 어지랬다. 주인이 올까 좀 기다렸다가 안 오길래 담배 각을 은근슬쩍 챙겼다. 몰카부터 온갖 잡범짓을 다 하고 다닌다. 콘크리트는 로마 시대부터 써온 건축 방식인데 어떤 비율로 했기에 아직까지 흔적을 유지하는지 궁금하다. 20년만 넘으면 재건축 추진을 도모하는 나라에 사는 나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많이 봤어도 유심히 보고 사진도 많이 찍었다. 잠시 돌 위에 앉아 쉬려고 하는데 자세히 보니 거북이가 바로 옆에 있었다. 천적을 피하기에 유명 유적지만큼 안전한 곳은 없겠지만 사람도 마찬가지인 뭘 먹고 사나를 궁금해했는데 풀을 뜯어먹는 걸 보게 됐다. 프랑스 여자 관광객은 나무 열매를 따서 거북이에게 주고 물까지 따라줬다. 애완 거북이처럼 따라준 물을 천천히 잘 먹었다. 물을 꽤나 먹었는지 설사를 했는데 거북이 행동 중 가장 빨랐다. 프랑스 여자는 시 이즈 드링킹이라고 하며 웃음으로 얼굴이 환했다. 왜 시라고 물으니 자긴 거북이를 많이 키워봐서 안다고 했다. 엉덩이 부분이 더 둥글면 암컷이고 등껍질에 나무처럼 나이테 같은 게 있는 걸 봐서 6살이라고 했다.
그녀 주변으로 다른 관광객들 와서 똑같은 질문을 할 때쯤 자리를 떴다. 캐러멜 코스에선 거북이 만남이 제일 인상적이었고 얻은 것은 누군가 흘리고 간 담배 7개 피었다. 점심 먹을 곳을 찾다가 창살 너머로지만 아크로폴리스가 제대로 보는 곳에 앉아 메뉴가판에 보였던 샌드위치 비슷한 메뉴와 맥주를 시켜 먹었다. 식사 때마다 블로거처럼 사진도 몇 장 찍었는데 쑥스러워 그런지 사진 찍기 쉽지 않다. 고대 아테네 아고라엔 파르테논 모양 축소판 같은 건물이 제대로 써 있었다. 볼거리도 적지 않은 곳이었는데 그대 먼 곳만 보네요. 인형의 꿈 가사처럼 고개 들어 멀리 보이는 아크로폴리스만 보게 됐다. 박물관도 같이 있어서 새롭진 않아도 둘러봤다. 당장 저 놈의 머리를 철하는 사극 대사처럼 대부분의 조각품의 머리는 잘려나가 없었다. 한쪽은 잘려나간 머리로만 전시돼 있기도 했다. 앞서 말한 적이 있듯 여신상을 보다 보면 매번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육감적인 자태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한 달이 넘도록 글을 올렸더니 쓴 말을 또 쓰는 것 같다. 저녁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이 더 모였다. 나도 조명으로 더 이뻐 보일 분위기를 즐기고 싶었지만 혼자 편히 쉬고 싶단 생각이 더 커서 집으로 돌아섰다. 10살도 안 돼 보이는 두 소년이 손가락이 부러져라 타악기를 연주했다. 그리스에선 카드만 사용해서 관람에 대해 매너로 정성을 보일 잔돈이 없어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현금은 조금이라도 가지고 다니는 게 편할 수도 있겠다. 서서히 더 북적거리는 것을 등지고 집으로 돌아올 때 경찰 심지어 군인들까지 눈에 보였다. 그리스도 선거가 오늘 치러져서 그런 것 같았다. 터키, 그리스 두 곳 다 국정이 혼란스러운 것 같다. 아테네는 작아서 볼 게 없단 말을 많이 들었는데 아테네는 일국의 수도인데 작을 일이 없고 볼 것도 많지만 파르테논 신전을 보고 나면 다 시시해져 볼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막상 나부터 아크로폴리스부터 본탓의 다른 유적지들이 시들했다. 내일은 아테네 항구라도 가서 머리를 식히고 다시 유적지를 둘러보든지 해야겠다. 한 후배가 형님 계속 유적지만 다녀요? 라고 물었다. 그런 셈이 진한 음식도 찾아 먹는 스타일도 아니고 맛집이라고 해도 구별도 잘못해서 라고 대답을 했다. 온라인 피싱 당한 얘기라도 해줄걸. 뻔한 여행 같아 창피했다. 마주한 집에서 미국 젊은이들이 와인을 마시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 어딜 가도 당당하고 유연해 보이는 그들의 태도가 부럽다. 나와 달리 우리나라 청년들도 그들처럼 보였으면 좋겠다. 오늘 아침에서야 집에서 볼 수 있는 파르테논 방향을 알았고 밤이 되어 조명받은 모습을 먼 발치로 봤다. 하마터면 야경을 놓칠 뻔했다. 내일은 늦게 나가서 야경을 즐긴 후 들어와야겠다. 아직 두 밤이 남았으니 어떻게 해도 놓칠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새벽잠 깬 이 시간에 흔들리는 촛불과 같이 일본에서 방금 또 메시지가 이상한 온라인 인연을 점잖게 올렸으니 별 일 없겠지. 별 없는 새벽에 5월 23일 동창이 밝았느냐. 하기엔 너무 강렬한 햇볕이라 맞은편 집 블라인드는 상점 셔터문 같았다. 내가 있는 곳은 맞은편이니 당연히 서양이다. 우리처럼 남향을 고집스럽게 지키지 않는 것 같다. 집들이 마주보고 있어 메아리가 생겨 소음엔 취약한 편이다. 그래서 조용히 사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안 사는 건지 모르겠다. 지하철을 타고 아테네항으로 출발했다. 표를 사기 위해 자동 판매기를 여기저기 터치해봤다. 요금제가 다양한데 우선 공항에서 시내 이동은 9유로, 1회용은 90분간 1.2유로, 2회는 2.3유로, 5일권은 8유로였다. 블로거들이 설명을 자세히 해도 현지에 와야 감이 왔다. 내가 다닐 지역들은 대중교통 이용 시 20분 걸으면 24분이었다. 게다가 탈 곳을 찾아 헤매면 더 걷게 되기도 해서 대부분은 도보로 이동을 했다. 덕분에 내 발은 고생을 계속됐다. 아테네 항구는 종점이었기 때문에 중간중간 확인할 필요가 없어 마음 편히 올 수 있었다. 횡단보도도 있었지만 바닷가로 향하는 육교가 조망이 더 좋을 듯 해서 오르는데 에스컬레이터가 있지만 운행을 하지 않았다. 그리스 상태를 보여주는 느낌이 들었다. 아테네는 전체적으로 슬럼화가 진행되는 듯 보였다. 상점들이 닫혀있는 곳이 많았고 열려있어도 영업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였다. 반면에 카페와 레스토랑은 많았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먹고 마시는 것에 인색해 보이지 않았다. 우리도 성장이 멈추면 이렇게 될 텐데 란 생각이 들었고 이들은 관광자원이라도 있지만 우리는 외발 자전거 타듯 잠시도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할 숙명인 듯 했다. 항구는 여객선들만 보였고 여객선이 하도 길어서 걸음으로 측정해봤다. 2분 정도 걸릴 정도니 대충 150 내지 200m는 될 듯 했다. 당연히 배 높이도 대단했다. 이 배를 어떻게 채우나 궁금했다. 여객선 이래도 배 밑부분 차량 수송 장소가 큰 걸 보면
컨테이너 차량도 같이 탑승될 것 같았다. 행선지가 세계사 시간에 들어본 곳들인데 많은 섬들이 그리스보다 터키에서 훨씬 가까웠다. 그리스는 서양 문화의 근간이라 보호를 받아 영토를 유지하는 것 같았다. 항구의 한쪽 폐건물로 보이는 벽면에 살라미스 승전 기념 대형 플랜카드가 붙어 있었는데 2500이 써있는 걸 보니 2500년 전 승리였다. 2500년 전 페르시아를 물리친 기념을 인류가 없어질 때까지 기념할 것으로 보였다. 스파르타의 용맹을 보여준 300이란 영화도 이 전투였는데 살람이라는 햄은 이 해협이 좁아서 붙인 이름인지도 모르겠다. 친구들이 나보고 많이는 아닌데 조금 이상하다고 할 때마다 난 공중도덕도 잘 지키고 튀는 행동을 안 하는 편이라고 생각해 절대 못 받아들인 말이었지만 볼 것 많은 곳에서 뚝 떨어진 횡한 부두를 혼자 걷고 있는 나를 보니 다시 생각해볼 일이다. 부두의 한쪽 끝으로 갔다 되돌아오는 길도 짧지 않아 시간이 꽤 걸렸다. 다시 전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몸보신의 대명사 통닭을 샀다. 굵은 실로 잘 묶인 기름기 잘 빠진 오븐에 구운 닭이었는데 장작구이 한방 통닭보다 큰 튀김닭 사이즈였다. 여행 초반부터 계속 물가에 대해 말을 했는데 터키도 그리스도 따지고 보면 부분별로 다른 건 있었지만 우리와 별 차이가 없었다. 평소 내가 최저가 할인 찬스를 베테랑 주부보다 잘 써온 백수중년이라서 우리 물가가 싸 보인 거였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관광지 식당 가격을 보면 가히 놀랄만하다. 제주도는 물론이고 속초라도 가면 4인 기준 20만원 넘는 횟집으로 가득하고 영덕에서 대게라도 먹을라 치면 1인당 못 잡아도 7만원 이상이고 1인 손님은 안 받는 게 당연한 것인 걸 보면 혼자라도 받아주는 이곳 식당에게 고마워야 할 정도이다. 한 가지 걸리는 건 주문하면 달랑 한 접시로 나오니 뭔가 부족함이 느껴지고 간단한 야채를 곁들여도 유료 생수도 유료인 게 체감 물가를 높이는 것 같다. 집에서 통닭과 맥주로 점심을 먹었다. 최대한 많이 먹으려고 했는데 백깍두기가 없어 맥주를 먹어도 목이 메었다. 괜히 서럽다. 난 치킨과 키친이 헷갈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다. 어느 방송에서 외국인에게 안 헷갈리냐고 묻는 질문이 이었던 걸 보면 나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약간의 취기라도 생겨 잠이 들길 바랬지만 맥주에 비해 고기를 많이 먹어서인지 취기는 전혀 없었다. 다반사로 나를 블랙아웃 잘 시켜주는 소주가 있었으면 했다. 늦게 시작한 일정이었지만 중년의 시계는 빨라서 5시를 넘기고 있었다. 놀면 뭐하냐는 심정으로 쬐금 귀찮은 마음을 떨치고 나섰다. 국립정원이란 곳을 거쳐 제우스 신전을 가려고 했는데 도중 그리스 보초병들이 바닥을 힘차게 차는 우스꽝스러운 걸음으로 내 앞을 지나길래 시계를 봤더니 5분 전 정각 6시였다. 분명 교대의식이 있을 거라 생각하며 따라갔더니 관광객들이 몰려 있었다. 난 보초병 뒤를 밟으며 왔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길을 터줄 때 제일 좋은 자리를 잡게 됐다. K입 상짓을 한 셈이 됐다. 내가 보긴 우스워 보이는 퍼포먼스지만 그들의 표정은 너무도 진지했다. 2명의 보초를 1명이 에스코트하고 다시 2명을 복귀시키는 행사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사진과 비디오 촬영을 했다. 수도 없이 광화문을 지나면서 수문장 교대의식을 한 번도 제대로 안 빠놓고 여기선 처음과 끝을 같이 했다. 국립정원 길은 방사형이지만 곡선으로 이리저리 만들어놔서 한참을 볼 수 있었다. 7시가 폐문시간이라 다 보진 못했다. 특히 기억나는 건 우리가 연못에 잉어, 붕어를 풀어놨듯이 여기는 거북이로 대신했다. 귀한 복이 들어올 징조로 생각했다. 바로 옆 제우스 신전은 복원 공사 중이었는데 공사장 철제 파이프로 둘러쳐져 있어 볼품이 없었다. 그래도 기둥 3개 정도는 제대로 서 있었는데 하나 떨어져 서 있는 기둥은 로켓이 발사를 기다리는 모습이었다. 바로 옆 쓰러뜨려 놓은 기둥은 김밥 썰어 헤쳐놓은 모양으로 있었는데 기둥이 토막토막 이어져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았다. 30분이면 충분히 볼 수 있다는 매표소 말대로 밖에서 보여지는 것과 크게 다르진 않았다. 그래도 장소가 넓어 건물로 가려지지 않아 멀리 아크로폴리스가 잘 보였다. 통화권을 안 끊었으면 굳이 돈 주고 보긴 아까울 수도 있었다. 벤치에 앉아 부츠와 양말을 벗고 발 컨디션을 체크했다. 신발이 문제인가? 한국에서 테스트하고 왔는데 폴더폰 100만 번 접었다 펴기처럼. 고강도 테스트를 안 해온 탓인 듯 했다. 그냥 오래 신었던 거 신고 올 건데란 생각이 들다가도 그것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로 결론 냈다. 양말만 신고 앉아있는데 관리원이 신발 신어주세요 라고 했다. 내 발에 물집이 잡혀서 안다. 그래도 터키에선 모스크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했고 여기선 신전 내에서 신발을 신어야 했다. 살라미스 해전 한 번 더 해서 아시아가 이겼으면 좋겠다. 키읔키읔.
아크로폴리스 입구 반대편은 절벽으로 이루어졌다. 둘레는 길로 연결이 잘 되어 있었다. 제우스 신전은 뒤편 쪽이었고 거기서 가는 길은 넓고 얕은 경사였다. 걷던 중 기념품 가게에 미니어처 신상들이 있었다. 그중 올루드 여인상은 예술이 아닌 외설이 분명해 보이는 폐쇄적인 표정과 포즈였다. 저승의 신도 뭐도 안 보이고 이름 없는 여인상들만 보였다. 늙어도 남자는 남자고 늙어도 여자는 여자다. 쉬고 싶을 찰나에 수준급 클래식 기타 연주 소리가 들렸다. 10걸음 떨어진 곳에서 벤치에 앉아 연주를 들었다. 만약 팁 줄 돈이 있었으면 코앞에서 비디오 촬영을 했을 텐데. 한참 들어도 익숙했던 곡도 좋았고 낯선 곡도 좋았다. 그냥 보기엔 미안함이 컸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잘라둔 달러가 생각이나 성의를 표했다. 공연장에서 숨소리까지 참아가면 듣던 것보다 편안하게 즐길 수 있었다. 기타 수준은 편하게 듣기엔 지나치게 훌륭했다. 해는 져가고 있어 노을이 사방을 비춰 낮의 기운을 가라앉혔다. 아크로폴리스 입구 맞은편에 가까이 있는 돌산의 젊은이들이 석양을 바라보면 앉아 키스도 하고 사진도 찍고 사들고 온 캔맥주도 마시고 있었다. 내 또래 남자는 찾을 수 없었다. 아마 밑에서 전망 좋은 루프탑 카페에서 와인과 함께 느긋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테지. 사진작가라도 된 거냥 시시각각 변하는 아크로폴리스를 찍어댔다. 어두운 푸른 하늘 깊게 어두운 푸른 하늘에 서 있는 아크로폴리스의 조명이 더해져 그냥저냥 이쁘게 보였다. 좀 전에 녹음했던 기타 연주를 들으면서 한참을 봤다. 젊은 친구들은 내가 싫은지 모두 아테네 시내 쪽으로 등지고 앉아 평이한 산해 야경을 보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도 선선한 정도여서 오랫동안 앉아 시간을 보내고 내려왔는데 한국 처자 둘의 말소리가 들리기에 들어와서 찍어요 했더니 죄송해요. 한국분인 줄 몰랐단다. 한국 사람이면 죄송해야 할 일인가? 라고 흘리듯 말하고 내가 더 죄송해져 냉큼 떠났다. 타국에서 만난 한국인의 태도는 너무도 경계심이 강해 서로에게 불쾌감을 준다. 공항에서 만난 신혼부부에겐 이스탄불 실제 관광 수칙을 알려줬고 파무칼레에서 만난 모녀에겐 경험에서 나온 또 다른 내용을 전해줬으며 단체 관광 중년 여성들의 사진도 찍어줬는 나인데 심히 불쾌했다. 내가 그리 포악하거나 거지 같아 보였는지 모를 일이지만 하다못해 포커페이스로 완곡히 피해야지 죄송해요가 뭐냐고요. 다시는 먼저 아는 척 안 해야지 다짐했다. 아크로폴리스의 정점은 파르테논 신전인데 중간에 위치해서 바로 밑에선 보이질 않았다. 루프탑 카페에선 보일 텐데 분명 전망 좋은 자린 다 차지했을 거고 혼자 기웃거릴 것 같은 짐작으로 가질 않았다. 이제 다시 혼자 여행 안 떠나야지란 또 다른 다짐이 살짝 올라왔다. 대충 돌아봤으니 내일이라도 다시 루프탑을 찾을까. To be or not to be that is a question. 이 아니라 To be or not to be that is a problem. 이다. 햄릿은 온통 다 죽이고 저도 죽었지만 죽을 일도 아닌 일로 죽듯이 고민하는 난 더 우유부단한 놈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행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의 아테네를 잠시나마 체험해 보셨을 것 같네요. 이번 여행을 통해 저 자신도 많은 것을 느꼈고 그 경험을 여러분과 공유하게 되어 기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장소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